안녕하세요. 추부야팀입니다. 오늘은 NPL 전문가이신 안영효 대표님을 모시고 NPL이 무엇이고 또 NPL 투자로 성공하는 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른 NPL 대부를 운영하고 있는 안영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실채권 관련된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금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2018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약 한 100억 넘는 그 실적을 좀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본금은 사실상 대부업을 등록하기에는 한 5억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저희는 9억 넘는 자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하셨는데 왜 9억이죠?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부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대여해주는 대부업, 그리고 이걸 중개하는 대부 중개업, 그리고 저희처럼 매입 채권 추심업,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 채권 추심업을 등록을 해야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자본금 요건이 최소 5억입니다. 5억이고 이 자본금의 10배까지의 채권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큰 물건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9억 몇천까지 이렇게 올리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엄청 젊으신데 100억 정도의 매출이라면 그 매출입니까? 순이익입니까? 매출이죠. 매출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NPL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셨는지? 예전에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2013년에서 16년 요 정도 사이인데 그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게 NPL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NPL이 무엇인가요? NPL은 직역하자면 무수익 여신입니다. Non-performing loan.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대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3개월 정도 연체가 되었다 하면 은행에서는 이걸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NPL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이 경매에 좋은 시기가 온다 그러고 더불어서 또 NPL 시장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 또 NPL 시장 지금 동향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들 분들 중에 상환을 잘 못하는 이런 분들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경매에 다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경매 이전 단계가 N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넘겨서 이게 경매 개시까지 가기에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NPL은 그 전에 이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를 저희가 여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서 경매 붐보다는 NPL 붐이 조금 더 먼저 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NPL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어렵기도 하고 매물도 없고 자본금 문제도 있고 한다 그러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쉽지 않죠. 2016년 이전에는 일반인들이나 일반 법인들이나 다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기 좀 하지만 채권을 사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업에 등록된 업체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럼 일반인들이 NPL 투자하는 방법? 투자하기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상 대부업을 차려서 채권을 거래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자기 법인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고요.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을 통해서 채권을 대신해서 매입하는 그런 컨설팅도 저희가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소액이 얼마죠? 한 10만 원, 20만 원? 그건 아니에요. 소액이면 그래도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네. 예.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다 가능하시고 근데 지금 제 경험상은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수익률에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우리 바른 NPL에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법인에 대한 지분을 쉽게 양도하진 않고요. 특수한 분들만 저희가 양도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채권을 좀 이제 알려드리고 채권에 대한 종류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그 물건을 저희가 대신해서 매입하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물건의 등기부 등본에 투자자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에 잡힌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없을까요? 그게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는 마시고, 적당하게 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이 NPL 투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NPL은 이제 부실난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부실난 채권은 이자가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이자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물건 자체가 좋아서 본인들이 이제 낙찰을 받으시려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채권에 뭐 밀린 이자가 5천만 원이다 했을 때 이 10억짜리 채권을 원금만 주고 사온다면 5천만 원의 수익을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물건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인이 낙찰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물건의 입찰을 본인이 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밀린 이자는 다시 본인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찰해서 유입하는 물건,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 대표님께서 NPL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재작년에 가져온 채권 중에 통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채권을 한 28억? 29억?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감정가가 42억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1순위 채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채권 최고액은 한 28억, 29억 정도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된 게 54억이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한 130% 정도의 낙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채권 최고액보다 당연히 싸게 가져왔지만 채권 최고액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회수를 할 수 있었게 됐죠. 그럼 수익이 몇 프로 됐던 거죠? 요거를 말씀드리면 채권을 얼마에 가져왔는지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은행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거는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또 이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또 좀 나름대로 좀 실패는 없으시죠? 지금까지 손실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치가 좀 못 미쳤다는 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채권을 사오고 경매가 개시될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1년 정도의 이자를 저희는 보고 이걸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 이자를 요만큼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상환이 한 2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하게 되면 전혀 품만 파는 거지 나한테 손해보는 건 없는 거죠? 손해는 안 보지만 큰 수익도 없죠. 그럼 일반인들이 그런 NPL 부분을 어떻게 접할 수 있나요?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수익이 잘 안 나는 물건들입니다.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 계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오픈은 안 되고 저희 같은 업체들한테만 이제 공유가 되는 정보입니다. 왜 일반인들한테 그런 게 오픈이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은행 뭐 지점장분들이나 뭐 채권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드려봤자 일반인들이 살 수도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주로 1금융권에서는 거의 없죠? 1금융은 그런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그런 물건들은 저축은행, 금고, 1금융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에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하려면 우리 대표님 통해서 좀 진행하거나 대표님한테 좀 정보를 얻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NPL 쪽 관심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좀 접근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반인들은 솔직히 그냥 은행에 가셔서 부실채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강의 같은 거 하십니까? 네, 강의 종종 합니다. 그러세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강의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야겠는데 한번 시간 내주시면 한번 저희 쪽에 한번 강의를 준비를 할 테니까 내셔서 강의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빠른 시일 내내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든가 앞으로의 NPL 시장 전망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떠세요? 있죠. NPL이 지금 뭐 부실된 채권에 투자하고 뭐 이자 수익이고 배당 수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부동산 담보로 된 NPL만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경매 개시돼서 낙찰될 때 그때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감정가 그리고 낙찰가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 하셔도 기승전 부동산 가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NPL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안영규 대표님 한번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부에서는 오늘은 NPL에 대한 투자 전문가 우리 안영규 대표님 모시고 최근 또 경매와 더불어서 또 NPL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